안녕하세요, 자유고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 전기 자전거가 더 편할지 혹은 뭐 일반 자전거가 더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기 자전거랑 일반 자전거를 비교해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자전거 여행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혹은 뭐 자취를 위해서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따라오세요. 네, 한동안 비가 많이 오고 엄청 날씨도 흐리고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되게 날씨가 좋지 않았잖아요. 쌀쌀해졌었는데 어제 오늘 갑자기 해가 뜨고 막 하면서 또 더워지니까 아직 그래도 여름이 가진 않았구나, 아직은 여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자전거 여행, 전기 자전거냐 일반 자전거냐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 TVN에서 하던,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미디 빅리그의 뭐였죠? 사망토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아무튼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특히 뭐 자취를 하려고 한다거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냥 생활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아니면 뭐 집 근처 산책로 등으로 뭐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고 계신 상황들이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행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각자 가지고 계신 목적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시청을 하시면 결정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크게 첫 번째, 주행거리,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세 번째, 고장났을 때 AS 편의성, 네 번째, 가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전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점수도 매겨서 결과도 보는 걸로 하죠. 우선 첫 번째로 주행거리입니다. 전기 자전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기 자전거의 장점이라면 뭐니 해도 빠르고 또 일정한 속도로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인데요. 반대로 전기의 힘을 빌려서 가다 보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이제 한계가 있고 지형이나 도로 사정에 따라서 배터리 사용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용량의 배터리라도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주행거리를 예측하고 주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배터리가 달게 되면 중간중간 충전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행 중에 충전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뭐 음식점이나 아니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들릴 카페 뭐 이런 데일 거예요. 근데 또 배터리나 충전기가 워낙 어마무시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허락해주지 않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 전기자전거 배터리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건데요, 무슨 폭탄같이 생겼죠? 진짜 뭐 이런 거 들고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 가게에 누가 이렇게 막 엄청난 거 들고 들어와가지고 충전 좀 할게요 그러면 쉽게 허락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 같아도 충전 선뜻 하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근데 이제 뭐 장거리 주행을 위해서 배터리 용량이 큰 전기자전거를 구입한다거나 배터리 방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배터리를 구매한다면 뭐 이런 단점들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반 자전거는 내 체력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온전히 나한테 달렸죠.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또 아무 문제가 안 될 일이기도 하죠. 또 일반 자전거의 무게는 거의 20kg 이상이 되는 전기 자전거에 비해서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무동력 상태에서 전기 자전거를 굴릴 때랑 일반 자전거를 굴릴 때와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전기 자전거를 무동력으로 탈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도 생각해볼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동점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출퇴근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전기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제가 2015년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자전거로 노원구에서 서울 노원구에서 강남구 삼성동까지 전기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한여름에도 양복 입고 자전거로 출근을 했었어요. 거리가 노원에서 삼성동까지가 한 21km? 20km? 뭐 이 정도 됐었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 자전거로 자출을 20km 정도 거리를 한다고 하면은 도착하면 그냥 뻗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뭐 일은 당연히 못하겠죠. 뭐 물론 뭐 샤워 시설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 근데 이제 또 샤워하고 일하기 전에 샤워하고 어쩌고 하면 또 그 시간도 뭐 버리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전기 자전거로 만약에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은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날의 내 컨디션이나 혹은 아니면 뭐 그날의 뭐 날씨나 이런 거 상관없이 더워서 뭐 내가 힘들어갖고 못 간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 이제 바쁜 출근 시간에도 예측이 되는 딱 그 주행 시간이 있으니까 회사에 도착하는 게 내가 언제 출발하면 언제 도착하겠다라는 게 딱 보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전기 자전거로 자전거 도로로 출근하면서 뭐 차처럼 자전거 도로가 막히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출퇴근 때 막 사람 막 엄청 많은 지하철에 낑겨서 타가지고 지하철 막상 도착하고 내리면 이미 막 지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15년에 전기 자전거를 처음 사게 된 계기도 그렇게 막 사람 많은 지하철에 낑겨서 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아무튼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우선 지난 군산 여행 이후에 알았는데 대부분 지하철은 평일에는 자전거 휴대승차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일부 노선은 출퇴근 시간만 피하면 가능한 지하철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기차는 기본적으로 접이식 자전거만 싣는 게 가능하고 자전거 전용 그 칸이 있는 기차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기차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자전거에 대한 운임을 지불을 하면 접이식이 아닌 것도 휴대승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버스는 버스 밑에 이제 짐칸에 싣는 게 가능한데 이것도 짐 싣는 곳에 자리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100% 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군산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군산에서 고향으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때 버스 정원에 한 3분의 1도 안 되게 승객이 있었어가지고 짐칸이 거의 뭐 텅텅 비었었어요. 그래서 짐칸 하나에다 저희 자전거 2대를 이제 실어갖고 그렇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결국 버스도 뭐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휴가철이나 뭐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버스에, 그리고 또 뭐 그 사람들이 들고 가는 짐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전거 못 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동점. 세 번째는 고장났을 때 수리 편의성, AS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전기자전거가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서 모터랑 배터리를 하나씩 더 달아놓은 게 전기자전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랑 똑같아요. 바퀴 2개 달려있고 핸들 있고
페달 있고 체인 있고 뭐 기어 있고 다 똑같은데 그냥 모터랑 배터리 하나 더 달려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해줘야 될 부품이 어떻게 보면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기자전거 카페에 가보면 대부분 AS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예를 들어 여행 중에 펑크가 났다. 그럼 진짜 되게 곤란하거든요. 뭐 일반 자전거 가게에 가서 수리를 부탁을 하면 열에 9은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해줘도 일반 자전거보다 비싸게 받기도 하고 여행 중에 펑크가 진짜 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사기로 마음을 먹으셨거나 고려 중이시라면 특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건 사실 전기자전거 고장 거의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만 가지고 있는 배터리나 모터는 고장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정말 막 험하게 타시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아마도 90% 이상은 그 자전거에 정이 떨어질 때까지 고장이라고 할 만한 고장은 없을 거예요. 저도 15년부터 전기자전거를 타왔는데 모터나 배터리가 고장이 나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고장이 난다면 전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전거적인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나죠. 주로 브레이크나 뭐 타이어나 기어나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그래서 전기자전거 구매를 원하신다면 꼭 기본적인 정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사실 이건 일반 자전거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전기자전거는 정말 꼭 그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전기자전거가 너무 사고 싶은데 정비할 자신은 없으시다면 뭐 저한테 뭐 댓글로 물어보시던지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천천히 시작하셔도 되고 유튜브에 웬만한 거 요즘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 자전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집 주변에 자전거鋪아무 때나 가도 뭐 프레임이 반파된 게 아닌 이상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좀 들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자전거가 이겼습니다.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 현재 0대 1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기본 1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해요. 뭐 모터하고 배터리 가격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뭐 1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모델별로 모터의 출력, 뭐 배터리 용량, 자전거 무게 아니면 뭐 구동계 등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2대의 기성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완성차, 그리고 1대의 자작 전기 자전거. 자작 전기 자전거라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자전거 프레임이랑 모터랑 배터리랑 전기 관련된 뭐 부품들 전부 다 따로 사가지고 제가 다 조립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3대를 이제 탔었는데 앞에 완성차들은 다 이제 100만원대 제품이었고 근데 가격은 비슷한데 배터리 용량이 차이가 나거나 모터의 출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론 이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브랜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같은 배터리 용량이라도 삼성이나 LG셀을 쓰는지 아니면 뭐 중국산을 쓰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고 모터가 브랜드의 모터인지 아니면 뭐 그냥 중국산 아무 모터인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 구매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전기 자전거라면 제 생각에는 배터리는 최소 국산셀을 사용한 10A 이상, 모터는 350W 이상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보면 10A도 안 되는 배터리를 달아놓고 말도 안 되는 값에 파는 자전거들이 꽤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제 그 모터와 배터리는 용량과 출력이 높을수록 무게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전거는 무거워요. 배터리랑 모터 때문에. 전기자전거인데 가볍다고 하면 모터든 배터리든 혹은 뭐 둘 다 뭔가 부족해서 가벼운 거니까 가벼운 자전거라고 해갖고 좋아하실 일은 아니에요. 사실 뭐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는 뭐 프레임 자체가 가볍거나 뭐 구동계가 가볍거나 뭐 여러 가지 가볍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아무튼 전기 자전거를 탔는데 가벼웠으면 좋겠다면 그런 거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 자전거 얘기를 해보면 정말 저렴한 거는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또 뭐 종류도 MTB, 로드, 투어링 또 요즘에는 뭐 그래블 바이크라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격은 따지는 게 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100만원 넘어가는 자전거는 사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100만원 정도만 돼도 정말 충분히 가볍고 충분히 탈만해요.
뭐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가격의 영역이라는 것이 뭐 제품의 원가만 놓고 따지기에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디자인이나 뭐 취향이나 뭐 선호가 다 각자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무튼 처음 자전거를 시작하신다면 꼭 비싼 자전거보다 싼 자전거로 시작하셔서 한 100만 원 정도 자전거까지 기변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흥미를 잃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 동점. 그래서 결과는 두구두구 0대 0으로 전기자전거, 일반 자전거 동점입니다. 머리둥절 하실 텐데요. 아까 3번 수리 AS에서 자전거가 이겼고 나머지 다 비겼으니까 일반 자전거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기고 졌다는 건 사실 이번 주제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각자 자전거든 전기 자전거든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가진 자전거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제가 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자전거를 픽하자. 전기 자전거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할 말도 많지만 그냥 딱 객관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